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의 흐름이 이제 11월 달부터 좋아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중순부터는 100m 출발점 가까이 오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11월 1일 날부터 언락이 실행이 됩니다. 언락으로 인해서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 10월달 같은 경우에 급락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10월에 언락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11월 달에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결제 시스템 확대 그리고 브릭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항소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이 시작되었고 리플도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11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가자! 자, 마스터카드가 XRP 레이저 통합을 노리고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리플이 실제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XRP가 수조 달러의 거래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거래량은 XRP의 가격을 크게 급등시킬 수 있으며 AI 예측에 따르면 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0달러와 500달러 사이까지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마스터카드까지도 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브릭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브릭스에서 브라질도 지금 XRP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 XRP 테스트하고 있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XRP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자, 그러면 조만간에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결제 시스템인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세계 GDP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리고 세계 인구의 40%를 넘어서는 그런 브릭스라는 그 나라들의 집합이 다 사용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가 지금 현재는 XRP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XRP를 사용한다는 이 발표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표만 정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은행이라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 XRP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일본은행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100%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2015년까지는 80%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긴 시키는데 2015년까지 100%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은행과 은행 간 전면적으로 이런 게 실시된다고 하면은 XRP, 우리 리플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가 있다.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자, 1억 원 찍었습니다. 2억 원, 3억 원. 이제는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2억 원, 3억 원까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플도 지금 현재 700원대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보지 못한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보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 절차에 대한 주요 서면 의견 마감일을 이렇게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 그리고 언제 정도 판결이 날 것인지. 2026년 1월 달에 판결이 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재판을 맡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싸워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필리스 해밀턴은 최종 판결의 잠재적 진입에 대한 양측의 동의를 인정했고 심지어 선입견 없는 자발적 기각을 포함하는 대체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11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법적 절차에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리고 끝낼 건 끝내라. 그리고 나머지 논점 가지고 둘이 싸워라. 그리고 판결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취임 며칠 전인 2025년 1월 15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가 승리하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교체한다는 공약을 지킬 경우에 전체 규제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이야기가 다시 정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썰러 풀어드린 거, 시나리오로 만들어드린 거 전부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사보다 그래도 4, 5일 정도 빨리 여러분들이 이 시문을 통해서 그 썰이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추측이며 SEC 사건을 완전히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승리는 더 엄격한 규제 감독을 의미할 수 있으며 XRP가 0.5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이 지금 현재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바로 해리스를 지원하고 있죠. 자, 근데 리플 시에로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 중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얘들이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리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리플, XRP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과연 카멜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암호화폐를 완전히 죽이는 그리고 규제하는 게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재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중간중간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SEC, 게리 겐슬러를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시장, 그 부분은 무시 못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과 같다 하면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지금 XRP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침체를 가지고 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1억 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수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월달, 10월달 보면은 2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이 전부 다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시바이누나 아니면 최근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40%, 5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독 리플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리플이 왜 상승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계속적으로 보셨다고 하면 이런 기사 볼 때 시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미리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기사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참고상으로 읽어보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왜 리플이 못 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 3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만 여기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리플은 상승을 하더라. 역으로 가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예전에 3차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4배 상승을 하고 리플이 7배 상승할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발은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따라갔거든요. 자, 근데 3차 반감기 때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23일에 소송이 걸렸거든요. 그죠?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이때 횡보를 39일 동안 한 다음에 7배 상승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앞서서 그냥 먼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으로 움직인다는 건 물론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가 먼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장주가 지금 1억 원을 찍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서고 그리고 1억 2천, 3천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올해는 정말 많이 올랐구나 하면서 일시적으로 돈이 빠져서 아래쪽에 있는 코인들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리플이 뒤늦게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긴 해요. ETF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1억 원을 한번 찍은 다음에 빠졌잖아요. 다시 1억 원에 올라섰습니다. 자, 여기서 공방이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1억 원 찍었을 때 신규 진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1억 원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1억 원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존버하신 분들 있죠.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1억 원이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빠진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데. 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 진짜 강하게 지켜주는 데가 있다. 1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강하게 지켜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지금 현재 강하게 지켜주는 그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SEC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XRP ETF 신청서 제출했다. 근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상품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SEC와 항소를 하고 있는데 SEC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로 미뤄두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 봤던 모든 규제 부분이 느슨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SEC 위원장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의외로 XRP ETF가 승인이 빨리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ETF 승인이 10년이 되고 나서 ETF 승인이 됐지만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리플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무언가는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XRP ETF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낸다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 관련해서 26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XRP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XRP는 떨어지더라.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한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XRP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삼각형 패턴 중에서 여기에서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고 매수의 구간,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분명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잘 안 닿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월 6일 저점인 690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전에 찍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언락으로 인해서 690원대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또 출렁거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693원 저가를 찍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690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가 그때다.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된다. 제가 박수 날마다 쳐드렸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693원에 매수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러면 제 개인 채널 오십시오. 개인 채널 오셔서 리플만 따로 있어요. 리플만 따로 있으니까 리플 따로 있는 것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사가 나오더라도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는 제 개인 채널에 영상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아, 시문이가 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 반복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 보시면서 너무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제 개인 채널이 드디어 1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자, 1000명 이벤트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 초부터 시작했죠. 이번 주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가 1050명이었어요. 근데 하루 새에 밤 자고 일어나니까 50분이나 더 오셨어요.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0명이 넘으면 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소진이 됐어요.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제 개인 채널을 구독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1000명 이벤트인데 어떤 분은 뭐 10건 준비했냐? 100건 준비했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통 크게 준비했습니다. 1000명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만 쓰는 검증된 투자 공식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책 이벤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링크만 딱딱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보내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문의 얼굴 여러분 익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하고 한번 문자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책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명 이벤트 100권, 200권 전혀 아닙니다. 무려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책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정말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 이 책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이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책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이쪽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이 신문하고 직접적으로 이 개인 채널로 문자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해서 문자 체크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